캘리포니아주가 게스세 환급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납세자에게 1인당 $400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선을 넘은 픽업 트럭과 달려오던 승합차의 충돌로 총 9명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13살 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직전 픽업 트럭의 타이어가 파손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당한 후 시신까지 유기된 일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전 남자친구의 신원을 확보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한인 인구가 200만 명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론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게스세 환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1인당 $400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개솔린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It used to be like 60 to 80 maybe, and right now it's been like 11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폭등한 국제 유가가 지난주 30% 급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미전역 주유소 개솔린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I feel like they should reduce the price now. Like we need the help right now, not later on with the break or whatever. 전국에서 개솔린 가격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에게 $400의 게스세를 돌려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Our goal is to get it done this spring, and we're going to be pushing really, really hard to make that happen. The governor, as you know, mentioned a gas rebate approach in his State of the State address last week, and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details of that, comparing that with this proposal, and forging a solution that we can act on really quickly. $400는 갤런당 51.1센트씩 부과되는 게스세 1년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운전하지 않는 납세자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솔린 가격 오름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Great. I feel wonderful to get that money back. So many people are, that I work with too, are check to check to check to check. So I think it would definitely help.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게스세 일시 중단안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게스세 환급 방안이 통과될 경우 $9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주정부는 지난해 예산 흑자 $450억 이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시카고에서는 급등한 개솔린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기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카고 정치인이자 자선사업가인 윌리 윌슨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시내 10곳의 주유소에서 $20만 상당의 개솔린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Definitely for money, to get gas, to get to work. You're talking about people's livelihood. I wish I had gave more money. 차 한 대당 $50까지 주유가 허용됐고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오전 2시부터 대기 차량이 주유소 앞에 몰리면서 교통체증까지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주유소도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솔린 가격을 갤런당 $2로 대폭 낮추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미 대학 골프팀을 태운 승합차와 픽업트럭 충돌로 9명이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픽업트럭의 운전자가 13살 소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게 그을린 픽업 트럭의 앞부분이 그대로 찌그러져 들어갔습니다. 이 트럭과 정면 충돌한 승합차 역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사고 당시 접수된 신고 전화에선 긴박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픽업 트럭이 중앙 차선을 넘어 달려오던 승합차와 정면 충돌한 이번 사고로 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 골프팀 멤버 7명과 픽업 트럭에 탑승했던 2명이 숨졌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가다 변을 당한 골프팀 관계자들은 뉴멕시코주 사우스웨스트 대학 골프팀의 대학생들과 코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사고를 낸 픽업 트럭의 운전자는 13살 소년이며 사고 직전 픽업 트럭의 앞바퀴 타이어에 펑크가 났었다고 전했습니다. A 13-year-old child was behind the wheel of the pickup truck. That the left front tire, which was a spare tire, had failed, which resulted in the vehicle pulling hard to the left and crossing into the opposing lane.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7명의 팀원을 한꺼번에 잃은 대학 관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When you're on a team, it sort of becomes like a second family. And regardless of how far removed you are from that team, that's still family. 사고 당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다른 2명의 대학생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텍사스주에선 14살 미만이 운전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이번 사고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실종된 30대 한인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돼 시신이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6일 실종 신고된 최한나 씨가 전 남자친구인 조엘 메리노에 의해 살해된 후 시신이 공원에 유기됐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메리노를 2급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실종 하루 전날 동거 중이던 최 씨와 메리노는 언쟁을 벌이던 중 메리노가 최 씨를 때렸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최 씨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최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인 7일 메리노의 차량은 워싱턴 DC에서 발견됐지만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공원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키 5피트 7인치, 몸무게 230파운드로 애틀란타 출신이며 여러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만 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가 공개한 2016-2020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한인 인구는 미 전역에서 192만 6,508명으로 집계돼 5년 전 조사에 비해 7.5% 증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총 55만 7,49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LA 카운티에만 절반에 가까운 23만 1,147명이 밀집해 있어 캘리포니아 주 내의 최다 한인 거주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서 뉴욕이 14만 4천여 명, 텍사스주가 10만 9,9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주택 융자 몰기지 이자율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4%대를 돌파했습니다. 국채형 몰기지 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오늘 30년 고정 몰기지 금리는 4.16%로 나타났습니다.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이 4%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존 금리 상승이 몰기지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주택 구입 수요가 완화되긴 했지만 집 구매 경쟁은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주택 가격 압박은 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폭격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서혜연 기자입니다. 도심 하늘이 온통 검은색 연기로 물들여졌고 시장터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Я увидел черный дым, после этого понял, что горит Барабашов, и приехал сюда, попытался стараясь вывести то, что более-менее свежие вещи, так скажем.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전체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르키우 외곽에서는 학교와 문화센터 등이 포격을 당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사망자는 78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어린이 5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전환하고 주요 군사력을 포기해야 군사작전이 종료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포돌야크 대통령실 보좌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르비우에 설치했던 임시사무소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르비우에 근무했던 공관원들은 우크라이나 교민 가족과 함께 헝가리로 이동한 뒤 루마니아 대사관에 운영 중인 우크라이나 대사관 임시사무소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에게 러시아 군사 지원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일 전화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젠사키 대변인은 두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른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ill be a part of that, and what role or how President Xi sees the role of China in that conflict will be a part of that.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고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ICBM 시험 발사 움직임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이 문제를 분명히 짚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speaking to President Xi tomorrow and will make clear that China will bear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it takes to support Russia's aggression. 한편 블링컨 장관은 어제 바이든이 푸틴을 전범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 미국이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협상은 계속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과의 내일 통화가 최악의 상황을 막는 브레이크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뉴욕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낼 예정이었던 방탄조끼 400벌이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과 NBC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건물에 보관 중이던 방탄조끼 400벌이 도난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세 대의 벤 차량이 한 대씩 건물 앞에 섰고 후드티를 두르고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건물에서 방탄조끼가 든 것으로 보이는 큰 상자를 하나씩 안고 차량에 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방탄조끼는 뉴욕 서퍼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기증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보내질 물품이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도난당한 물품들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차량 추적과 함께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미네폴리스에서 대낮에 버스 한 대가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도로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레스토랑으로 돌진해 식당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 시각 식당 홀은 비어 있어서 내부에 있던 직원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버스 승객들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 식당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낮잠이 초기 치매의 징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학회지에 따르면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잔 노년층은 매일 낮잠을 자지 않거나 하루에 1시간 이하로 낮잠을 자는 그룹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74세에서 88세 사이의 노인 1,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리차드 아이작슨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기분과 수면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뇌질환으로 이번 연구 결과가 과도한 낮잠이 인지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과도한 낮잠을 피하기 위해 오후 3시 이전에 15분에서 20분 이내로 낮잠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식품업체 농심이 LA 인근에 제2공장을 가동하고 더욱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농심은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주 랜초 쿠카몬가에 위치한 제2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공장은 기존 LA 공장 바로 옆에 8,100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연간 3억 5천만 개의 라면 생산 능력을 비롯해 원료 수급과 물류 비용 면에서 효율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심은 제2공장 가동으로 기존 공장을 포함해 연간 총 8억 5천만 개의 라면 생산이 가능해졌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매출을 8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본격적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한국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기가 예측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대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9만 3,09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21만 8천여 명, 비수도권에서 17만 4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던 전날 같은 시간대에서 15만 6천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1.5배 많은 규모입니다. 기존 PCR 검사에다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까지 쏟아지면서 숨은 확진자들이 드러났고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율이 커지고 있는 점도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확진자 증가가 예측을 뛰어넘자 정부는 하루 평균 37만 명이라는 유행의 정점 규모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확진 인정 등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수정치 산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점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그 예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환자 발생의 규모라든가 또는 점점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누적 확진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71만 명이 추가된 건 일요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도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완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방안을 오늘 발표하는데
밤 11시 영업 제한은 그대로 두고 사적 모임 인원만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실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정점으로 예상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의 코로나 중환자실은 이미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중증병상이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거의 가득 차서 운영 중이고 포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환자를 볼 의료진도 부족합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낮지만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폭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는 1,1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최근 일주일 평균의 2배에 달하는 429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37% 정도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나왔습니다. 신규 사망자의 93%는 60세 이상이고 요양시설에서 숨진 사람도 148명으로 집계돼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해도 위중증 환자 증가세는 2, 3주 정도 더 이어지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망자 중 절반은 오미크론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 평소 기저질환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악화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하고 고위험군의 감염을 최대한 막아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미크론은 증상 후 8일까지 배출되는데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오미크론에 확진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 가능성이 줄 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감소해 추가 전파의 가능성도 함께 감소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양측의 협상은 재개됐지만 회동 불발의 후폭풍도 계속됐습니다. 당선인 측이 점령군처럼 행사한다, 또 임기 말 정권이 오만하다 등의 여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을 공론화한 건 부적절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모두 확전을 자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기간이니 무거워진 이 회동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허심탄회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가. 하지만 회동 불발을 둘러싼 여지는 정치권으로 확산돼 증폭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 협의까지 회동 전부터 공개 압박한 건 여론몰이로 문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점령군 행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단히 무리한 이 요구가 있었고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불발이 된 것 아닌가.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임기 한 달여 남은 현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는 오만한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새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선인 측이 사면 등의 의제를 공론화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만남의 이슈가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더군다나 공개됐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권 논란이 격화되고 양측 협상도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주말을 넘겨 다음 주나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이른바 MB맨들의 귀환이 눈에 띄는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 인사로 인수위원 3분의 1을 안배한 것도 특징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 2분과와 과학기술, 사회복지 문화분과 인수위원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인선을 모두 마쳤습니다. 차기 정부 국정 방향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인수위 인선을 보면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른바 MB맨들의 귀환이 두드러집니다. 김성한 간사부터 김태효, 이종섭 위원도 모두 이명박 정부 청와대나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습니다.
차기 정부 대북 안보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구상 같은 강경 기조로 선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인수위원 3분의 1을 차지한 것도 특징입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으로 선발됐던 고산 씨를 포함해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도 발탁되면서 이른바 통합 인사를 이뤘다는 게 당선인 측 평가입니다.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과 포용의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도 모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는 등 대중국 안보협의체 성격인 쿼드 참여 4개국과의 접촉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업무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사자가 3주 만에 7,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정부 발표와 뉴스,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는데요. 이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열람하는 일일 정보보고에 담긴 보수적인 집계라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보고서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단일 부대의 사상률이 10%에 이르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러시아군이 현재 이런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군 장성도 최소 3명 이상 전사하면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과거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인터뷰와 관련해 왕실 관계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배상했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지난 1995년 자사 직원의 사기 행위로 성사된 프로그램 파노라마로 인해 다이애나비의 전 비서 패트릭 제프슨이 입은 피해에 관해 사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BBC는 제프슨 등 왕실 관계자를 언급해 다이애나비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인터뷰에 성공했고 이때 찰스 왕세자의 불륜 사실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며 불화가 심화되고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였던 비서 제프슨 측은 25년도 더 지나 마침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결론에 도달해 안도가 된다며 배상금을 어린이 호스피스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린성에 이어 인접한 랴오닝성에도 코로나19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린성과 인접한 랴오닝성은 지난 13일까지 감염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지난 14일 33명으로 늘어나더니 항구 도시인 다롄에서 하루 사이 113명이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 랴오닝성의 누적 감염자는 273명으로 늘었습니다. 랴오닝성은 초중학교 휴교령을 성내 모든 학교로 확대했고 다중 밀집 시설을 폐쇄한 데 이어 18일부터는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은 우편물이나 화물의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산 수입 의류 등을 거론하며 물품 등에 의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주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계 우크라이나 배우가 죽기 직전 아이에게 방탄조끼를 양보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크라이나 한국계 배우 방탄조끼 벗어주고 숨집니다. 러시아 폭격에 사망한 한국계 우크라이나 배우 이파샤 씨. 최후의 순간 자신의 방탄조끼를 아이에게 입혀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영국 매체 LBC는 이 씨가 지난 6일 수도 키이우와 인접한 도시 이르핀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작업에 참여했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이 씨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대피에 차질이 생기자 자신의 방탄조끼를 벗어 안고 있던 아이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폭격을 피하려다 결국 숨진 그의 시신은 사망 5일 후 발견됐고 이 씨가 안고 있던 아이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데요.
이 씨는 자카르파티아 출신 어머니와 크림반도 출신 고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로 우크라이나에서 유명 배우이자 TV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에 자원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지막까지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파샤 씨. 국내 누리꾼들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자사의 자율주행 시스템 리뷰 영상을 올린 직원을 해고해서 논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주행하는 자율주행 테슬라 직원 해고 논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내의 한 도로. 테슬라 자동차가 우회전한 순간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과 충돌합니다. 지난달 테슬라 직원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 소속 직원이었던 존 버널이 FSD 베타 시스템 리뷰를 공개한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FSD는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에 차선 자동 변경, 자동 주차 기능 등을 추가한 거라는데요. 해고 당사자는 그동안 테슬라 FSD 기능이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소비자가 궁금할 만한 점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해왔다고 합니다. 테슬라 측은 버널이 FSD 기능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리뷰 영상을 게재한 것이 이해관계에 충돌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는데요. 하지만 버널은 완전 자율주행 베타 기능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영상을 공개했을 뿐 부주의하게 운전하거나 회사 기밀을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약 한 달 전 아마존에서 길을 잃은 어린 형제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리얼 극한 생존, 물만 먹고 26일을 버팁니다. 앙상한 다리를 드러낸 채 들것에 실린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응원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들은 아마존 숲에서 한 주민의 발견되기까지 빗물만 먹고 무려 26일을 기적처럼 버틴 8살, 6살 형제인데요. 지난달 18일 새를 잡으러 숲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고 합니다. 사고를 직감한 아버지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당국과 소방대원이 닷새간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성과가 없자 결국 현장을 철수했다는데요. 이때부터 주민들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200여 명이 조를 나눠 수색한 끝에 숲에 길을 내기 위해 나무를 자르던 사람이 우연히 형제를 발견한 건데요. 현재 탈진과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두 형제. 건강한 모습을 되찾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코너를 통해서 뉴질랜드 한 부부가 발견한 초대형 감자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감자에 대한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네스에 오를 줄 알았지? 불량 감자야! 마치 모자를 쓴 아기 모습 같기도 한 이 거대한 물체. 지난해 8월 뉴질랜드 한 부부가 뒷마당에서 캐내 더그라 이름을 붙인 감자인데요. 사실은 박의 줄기, 덩이 줄기랍니다. 발견 당시 무게가 무려 7.9kg으로 부부는 더그를 세상에서 제일 큰 감자로 기네스 기록 등재를 요청했는데요.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으로부터 반전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식물의 DNA 표본을 검사한 결과 박의 덩이 줄기로 밝혀지면서 세계 기록 등재를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슬픈 결말에도 여전히 더그를 냉동실에 보관 중이라는 부부. 세계 최대 감자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느린 야생동물이 공중을 질주하면서 속도를 만끽하는 스포츠 체험장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 먼저 지나갈게. 나무늘보 짚라인에 등장입니다. 코스타리카 열대우림의 한 공원에서 짚라인을 즐기는 소년. 빠른 속도로 하강하던 중 무언가 부딪혀 멈춰섭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 나무늘보가 떡하니 줄을 건너고 있었던 건데요. 마치 나 먼저 지나갈게 라고 말하듯 발을 들어서 신호를 보내는 나무늘보. 소년은 나무늘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줄에 매달린 채 기다려야 했는데요. 나무늘보가 지나가는데 1박 2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곧바로 제 갈 길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